그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지시가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됐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체포 지시인 것 같은데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본인이 혼자 찾아와서 그때 저한테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장님이 제가요 원장이 외국에 있는 거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정부직 회의 끝나고 바로니까 제가 한 10분쯤 회의를 했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기억하니까 뭐 11시 한 50분이나 뭐 45분 50분 네. 그거가 아닐 겁니다. 정무직 회의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국정원은 뭘 할지 모르니까 비상계엄 때 스터디를 해서 아침에 정무직 회의하자고 지시했다 했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나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보고했는데 무슨 지시는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우선 그 정무직 회의에서의 얘기는 그 당시 어느 한 정무직은 저한테 그거는 법령과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저 묻는 답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자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는 일이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일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스터디 하라고 그다음에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다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지시인지는 몰랐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지시가 방첩사 지시한 건데 뭐인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홍장원 1차장은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 차장이 오후에 야당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죠? 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저는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장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상을 좀 설명드릴 수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는 안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직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 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기 직전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정원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야당 대표 전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그 밤에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교체 건의를 했고,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에 협조하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체포를 하지 않아서 경질되었다는 건 증인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전후 조태용 원장이 여당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2월 4일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은 의원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국회 측은 또 계엄 전날과 당일 조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조 원장이 당시 미국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며 체포조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재판부가 조 원장을 상대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재판부는 지난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언과 달리 조 원장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법원이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원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 관련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법정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한 보직을 맡았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조 전 원장 측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박 전 장관 조치의 위법성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팀은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법무부 관련자를 조사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증거와 범죄 사실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명단을 메모했다고 한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홍 전 차장 동선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SBS와 통화에서 기억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윤 대통령 여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메모를 작성한 것은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관과 청사 집무실 근처 CCTV로 동선을 분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장이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 사령관과 통화하기 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통화는 밤 10시 53분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이뤄졌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공관 관계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 전 차장은 보좌관과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메모를 여러 번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여 명의 정치인 체포 명단이란 메모 내용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헌재의 추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밝혀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백운입니다.